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례식이 무엇이냐면 먼저 비부터 알아볼게요. 여기 보면 점 두 개 찍혀져 있는 기호 있잖아요. 이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게 비가 되는 것이고, 이 비가 두 개 있고 가운데 같다라고 하는 등호가 있으면 비례식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두 개 있고 등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례식은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비에 왼쪽에 있는 수를 전항, 오른쪽에 있는 수를 후항이라고 해요. 이 전항과 후항이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비가 나와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바로 비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례식의 특징은 성질은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고 나눴을 때 오른쪽 비가 나와야 된다. 즉 우리 확인을 해볼게요. 2에다가도 10을 곱하고 후항인 3에다가도 10을 곱하게 되면은 20대 30이 되니까 오른쪽 비가 나왔죠. 그러면 이 식은 비례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례식의 성질은요. 우리 비례식에서 이 등호를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두 수가 내항이라고 하고 멀리 있는 두 수를 외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내항끼리 곱한 것과 외항끼리 곱한 게 항상 같습니다. 비례식은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숫자가 크면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작은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대 2는 1대 2다. 왼쪽하고 오른쪽 똑같죠? 그렇죠? 그럼 내항끼리 곱하게 되면은 2 곱하기 1은 외항끼리 곱하게 되면은 1 곱하기 2다.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겠죠. 즉 내항끼리 곱한 것과 외항끼리 곱한 건 전항 곱하기 후항은 전항 곱하기 후항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값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했을 때 두 값이 같으면 비례식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두 값이 다르면 비례식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문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봤더니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래요. 자, 1번. 이 식이 비례식이 되려면 왼쪽에 있는 비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오른쪽 비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전항과 오른쪽에 있는 전항을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7 곱하기 2를 하면 14가 나오게 됩니다. 즉 왼쪽에 있는 비에 전항과 후항이 2를 곱해야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왼쪽에는 후항하고 오른쪽에는 후항, 얘도 마찬가지로 2를 곱해야겠죠. 그러면 2 곱하기 2를 해야지 네모가 나온다라는 것이, 따라서 네모는 4다. 이렇게 항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위에서 했던 것처럼 내항끼리 곱한 것과 외항끼리 곱한 게 같다를 이용해서 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내항끼리 곱하게 되면 9 곱하기 네모가 되는 것이고요. 9 곱하기 네모는 외항끼리 곱하게 되면 15 곱하기 27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곱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지금 9 곱하기 네모니까 9를 나눠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우리 지금 9하고 네모랑 곱해져 있으니까 9는 반대로 나누기가 되면 네모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모라는 값은 우리 나누기는 분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9분의 15 곱하기 27 이렇게 분수로 바꾼 다음에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좀 더 빨리 구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가 네모가 있는 내항이라든지 외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모가 없는 것끼리 곱한 다음에 네모가 있는 식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약분하게 되면 9가 한 번, 여기는 3번 약분이 되고, 그러면 15 곱하기 3이니까 네모는 45다 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